이번에 아주 귀한 시간이죠. 아주 특별한 만남입니다. 바로 강아지똥 그림 작가 정승각 씨를 이렇게 밝은 데서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릅니다. 보는 시간입니다. 정승각 씨 모시겠습니다. 인사 좀 먼저 하시죠. 반갑습니다. 정승각입니다. 뭐 인사 내용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물론 들었어. 아, 네. 아니지. 요즘 그 사람들 만나는 거 꺼리시죠? 아, 농담이고요. 지금 이 서울에 계신 건 아니고요.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할까요? 어디서 요즘에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고 뭘 하고 계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충주에 살고 있고요. 사실은 아직도 그 권정생 선생님 옛날 이야기 한 권을 해결을 못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 한중일 평화 그림체 그 작업 때문에 최근 4월 한 달은 일본에서 작업을 하다가 왔습니다. 이제 올해 안으로 어떻게 권정생 선생님 옛날 이야기 꼭 마감을 해야 될 텐데 굉장히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됩니다. 이게 나와야 나오는 거지. 사실 그 정승각 선생님의 다른 작품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오소리 가이 오소리네 집 꽃밭이라든가 뭐 황소 아저씨. 그 다음에 옛날에 그 까막 나라에서 온 삽살이 이런 작품들인데요. 많은 것 같잖아요. 이게 거의 다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랫동안 그림을 해왔는데 사실 작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 사랑을 받고 있죠. 이번에도 평화그림책도 한번 기대해보고요. 권정생 선생님과 아직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고 언젠가는 나오겠죠? 네, 내년에 출판이 되겠죠. 내년은 작가들이 이런 말 다들 안 믿죠. 네, 그래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앞서서 미리 그 독자들한테 궁금한 점을 몇 개 받아봤는데 이 들어온 이 몇백 개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제가 대신 좀 질문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들 이름까지 있네요. 보자. 권정생 작가님 글을 그림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고민되신 부분은 뭔가요? 글을 읽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그림의 전체적인 윤곽과 기법을 잡아서 이거 전문가예요 이거? 윤선미님, 주니맘 중복되는 그러니까 두 분이 한 질문이에요. 너무 전문적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 권정생 선생님 글 속에는 굉장히 그 숨겨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글을 보면 동화는 참 쉽고 간결하고 예쁜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리려고 들어가면은 참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힘들다고 하면은 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강아지 똥이 돼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제가 자랄 때 배운 교육은 사실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똥을 그냥 내가 그리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실패를 하다 보니까 권정생 선생님이 강아지 똥이셨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처럼 강아지 똥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려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권 선생님 글에는 오감이 그냥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보면 강아지 흰둥이가 똥을 냈어요. 골목길 담 및 구석 쪽이에요. 첫 문장서부터 사건이 터져버려요. 그 똥을 눕는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 흰둥이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다 보여요. 메리가 아니잖아요. 메리 쫑쫑이 아니라 흰둥이라가 딱 보니까 그 배경도 보이고 골목길 담 및 구석 쪽이에요. 불과 몇 자 안 되는 글자로 눈에 훤하게 보이게 그 그림이 보이도록 다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생전에 권정생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당신은 글을 쓸 때 나는 그림 그리듯이 글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글을 읽어보면 참새가 콕콕 졸을 때 에이 더러워 퇴퇴 이러잖아요. 그것을 듣는 아이는 마치 자기도 더러운 것을 막 먹은 것처럼 그렇게 미각을 자극하고요. 뭐 강아지똥이 이게 땅으로 스며든다 이럴 때는 막 촉감이 있잖아요. 정말 뭐가 스며드는 느낌을 그렇게 촉감을 또 자극하고요. 소리가 들리고요. 그런 것들이 오감이 그대로 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석고대생하듯이 그 강아지똥은 저기 있고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동안 애를 먹었고 이 강아지똥을 해결하면서 아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웠죠 사실. 되게 긴 시간 오랜 시간 걸렸죠? 조사 완성하시는데. 제가 이 글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거는 사실 89년도 90년 그 무렵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88년도 대학 졸업하면서 권정생 선생님 시집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가지고 한 1년 동안 제가 매달렸어요. 그 일이 시작이 돼서 계속 권 선생님에게 제가 빨려 들어간 거죠. 그리고 강아지똥을 꼭 해야 되겠다고 결심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90년도인가요? 기억나는 거는 권 선생님이 직접 서울 종로 1가 YMCA 강당에 오셔서 강연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강아지똥을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어린이인가요? 강아지똥을 구현을 했어요.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지금 꼭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출판은 이제 96년인가요? 예, 그때 이루어진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나왔네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울기도 할 텐데요. 여기가 숲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 아이들이 새거나 또는 지나가는 토끼거나 그래서 그런 소리를 또는 시냇물 소리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자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이고 예쁜 새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 자꾸 울면은 이따가 아저씨 노래할 때 자장가만 부를 거야. 자 그러면은 저도 궁금했던 건데요. 사실 오늘 들어올 때 정석권 만든 강아지똥 배지를 하나씩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 달았는데요. 저 강아지똥이 말이죠. 세상에는 똥으로 된 잿더리도 있고 뭐 똥으로 된 인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승각표 이 강아지똥은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그런 질문이 있네요. 너도 그 생각했어? 그래. 강아지똥 모양이 참 귀여워요. 강아지똥 이미지를 그렇게 만든 까닭을 알고 싶어요. 이용주님, 정지혜님.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죠?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똥 그림 그리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이스크림 위에 있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그렸어요. 그랬군요. 실제로.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사실은 권정생 선생님이 먼저 고치신 글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나중에 출판사에서 원작이 있어요. 강아지똥 원작이 좀 긴 원작이 있는데 그 원작과 그 고친 글하고 비교하면서 안 되겠다 좀 다르다 해서 마지막으로 권 선생님이 감히 고쳐달라는 얘기도 못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권 선생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하지 뭐 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틀인가요 지나서 바로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강아지똥만이 아니라 오소리네 집 꽃밭 한소 아저씨까지 원고지에 그림 번호대로 번호를 붙여서 그대로 보내주셨어요. 거기 한자도 고치지 않고 그렇게 완벽하게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선생님이 직접 고친 글을 보고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다시 그걸 전부 버리고 진짜 강아지가 똥을 눕는 그 모습서부터 다시 관찰하고 그 똥을 진짜 봤어요. 다시 봤어요. 여러분 그 강아지 똥을 보면 떡볶이처럼 반들하진 않잖아요. 건강한 강아지 똥은 이렇게 동글동글 뭉쳐져 있어요. 제가 그 강아지 똥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잘 보니까
그 어느 날 그렇게 작은 인형처럼, 작은 아이처럼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거를 그리고 그걸 그대로 찰흙덩이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찰흙덩이를 놓고 다시 또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해나갔고요. 저 머리칼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참새가 콕콕 쫄 때 저렇게 쪼은 부분을 그 상처받은 부분이죠. 누구나 살다 보면 상처가 있잖아요. 강아지도 특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저 어린 가수들 보면 저런 머리로도 나와요. 농담이고요. 이 숨어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데 언젠가는 우리 정승각 아저씨랑 그 강아지똥 이야기를 한번 다 모아서 듣는 시간을 또 갖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한 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책을 이 질문 때문에 갖고 나왔는데요. 이분의 질문이 뭐냐면요. 수준이 이렇게 높은가요? 민들레에 강아지똥이 스며들 때 어떻게 그런 표현을 생각하시게 되었나요? 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이 민들레 옆에도 별처럼 뭐있고 똥가루? 가루가 막 하는 게 왜 이게 갈색이 아니라 무지개 색인지 궁금하고, 자기 같으면 아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 같으면 세모, 네모, 별처럼 다양한 똥가루를 그렸을 텐데 왜 이렇게 그렸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그림이 자, 요 그림 기억나세요? 여기 보면 이거 아이가 시비가 아니라 질문한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냐, 똥이 민들레에 스며드는 장면을 어떻게 했느냐고. 생각 없이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 친구, 이게 질문한 친구니까 이 친구도 아주 나중에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수현님이네요. 예, 저는 사실은 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머리를 잔뜩 써가지고 머리를 굴린다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생각을 좀 멈추고요. 그냥 자요. 자는데요. 이런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요. 오히려 해결이 안 된 장면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계산해서 나오거나 머리를 써서 나오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럴 때 얼른 일어나가지고요. 날아가거든요. 얼른 그려요. 그 생각을 붙잡느라고요. 정말 그 생각은 순간 붙잡지 않으면요. 정말 날아가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작업실에다 편하게 누울 수 있는 데를 언제나 마련해 놓고 생각이 안 나면 그냥 확 쓰러져요. 그리고 그냥 자는 척 하면은 그냥 계속해서 머리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럴 때 아주 우연히 정말 행운처럼 그런 마치 클로버 발견했을 때처럼 그런 장면이 보여요. 이 장면은 사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장면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게 작업을 하면서 꿈까지 꿀 정도. 이게 강아지똥 작업할 때 꿈 꾸미면 전부 다 개꿈. 개꿈 똥꿈인데 아주 그게 좋은 꿈이었네요. 똥꿈이다 보니까 백만부지. 그렇죠. 그러니까 백만부죠. 앞으로 개꿈이나 똥꿈을 꾸면 백만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꿈이다. 자, 정승각 선생님 할 말이 많지만 우리 또 다른 얘기는 또 콘서트를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얘기로 하고요.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